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영유아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떤 발달 특성을 갖게 되는지, 그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우리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영유아의 생활 지도를 위해서 발달적 행동 특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체 운동적 발달, 정서, 사회, 인지, 언어 발달이 출생에서 2세까지, 또 2에서 5세 유아기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2세의 영아기의 발달 및 행동 특성 중에서 지각 발달입니다. 지각 발달은 출생과 동시에 비교적 발달된 감각 지각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지각이란 감각 정보를 해석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각이라는 건 뭐겠어요? 보고, 듣고, 맛보고, 그죠?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감각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는 능력이 지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아 때는 시각적 주의, 특히 영아들은 좀 복잡한 자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을 좀 보려고 하죠. 그죠? 주변에서 좀 복잡한 것들을 좀 잘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영아는 어머니의 얼굴을 선호한다고 해요. 엄마 얼굴을 좀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에서 한 12주 정도 되면 얼굴에 대한 도식을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삐아제에서도 네, 기억나시죠? 도식? 이해의 틀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어떤 걸 받아들일 때 이해의 틀 안에 그것들을 인식시켜서 뇌에 저장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굴이구나,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있구나를 이제 천천히 알아가는 얼굴에 대한 도식을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친숙한 사람, 아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도식도 천천히 생겨나는 겁니다. 자, 8에서 10개월 정도 되면 어머니의 얼굴에서 정서적 표현을 해석해서 이에 따라 반응합니다. 8에서 10개월 되면 엄마가 울으면 같이 슬퍼하거나 내지는 따라 울기도 하고요. 엄마가 기쁘게 이야기하면 까르르 웃고 그 정서를 그대로 표현해내고 이 반응을 합니다. 영화의 주변에서 성인의 이야기를 하면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며 발생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청각은 4에서 6개월 사이에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개월 정도 되면 촉각을 가지고도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도 사물을 대충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영아기 신체 운동 발달입니다. 신체적 성장이 빠른 속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신체 발달 방향은 머리에서 다리죠. 머리에서 다리라는 게 뇌부터 발달을 합니다. 뇌에 가장 가까운 게 눈이죠. 눈, 귀. 그 다음에 입이 좀 덜 늦게, 눈. 그 다음에 입 쪽이 나중에 머리부터 다리 쪽으로 발달하니까요.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죠. 자, 머리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팔,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 방향입니다. 중심에서 말초 방향이다 보니까 말초는 뭐예요?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잖아요. 자, 맨 처음에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짚지 못하고 뭐예요? 손으로 짚습니다. 손 5개를 다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조금 더 발달하게 되면 하나하나 손가락을 사용해서 잡게 되죠. 이것도 개월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양하게 세분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과 다리, 눈과 손의 협응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대근육 운동 기술이 빠르게 발달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아들은 발달이 한 2에서 4개월 정도의 어떤 개인차를 보인다고 해요.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그래서 학습의 기회로 삼게 되고요. 출생 초기에 이제 움직임에는 물체를 쳐다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자기 손이나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죠. 자, 그러다가 생후 1년 안에 기고 1년이 되면 걷고 약 21개월 정도가 되면 달리기 시작하는 어메이징한 발달을 보이게 됩니다. 자, 7, 8개월이면 손 전체를 이용해서 물건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중심입니다. 중심에서 말초 12에서 14개월 정도 되면 소근육, 손가락을 가지고 잡게 되는 거죠. 7, 8개월에 손으로 잡았다면 12, 14개월에는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게 중심에서 말초 부분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위의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색하죠. 또 생후 4개월 이후에는 손으로 놀잇감을 또는 물건을 잡아서 흔들거나 입으로 빨면서 탐색하는 놀이를 진행합니다. 이때도 좀 허용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아이는 입으로 지금 감각을 느끼면서 탐색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빨지 않게 하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아이가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2세가 되면 어때요? 이동 능력, 손으로 잡는 운동 능력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영아기 인지 발달입니다. 영아기 때는 오감각, 특히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감각들이 영아기에 많이 완성이 됩니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이죠. 자신의 신체나 주변에 있는 물건, 놀잇감을 탐색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영아기 때도 다양한 곳에 좀 여행도 가고 다양한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 굉장히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환경에 반응하는 자극을 토대로 인지가 발달됩니다. 감각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조식하는 도식의 형성으로 지식을 구성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이게 네모네. 네모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근데 기존의 네모가 아닌 동그라미가 나왔어요. 자, 이 동그라미는 뭐지? 하고 네모 안에 맞추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도식이 기존 도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요. 자, 갈등이 일어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조절이 되는 거죠. 이건 동그라미라는 거네.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안정되게 저장을 하게 되면 평형화가 옵니다. 자, 뭐예요?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네 하는 평형 과정이 생겨났어요. 자, 이렇게 아이에게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경험들은 도식을 흔들고, 기존의 도식을 흔들고,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조절하고 다시 평형화하는, 그래서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 발달해 나가는 그런 인지 발달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감각운동적 놀이와 탐색을 반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사물의 기능,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영아기 말에는 대상영속성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상영속성은 뭔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엄마가 등 뒤에 숨겼어요. 자, 이게 없어진 게 아니죠. 아이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지금 눈에 없지만 나중에 올 거야 라는 장기간의 어떤 시간의 차를 두고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아이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출근하는 엄마가 있다면 아침에 아이와 안녕하고 인사하고 엄마가 저녁에 올게 라고 하면 엄마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녁에 다시 온다는 걸 아이가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대상 영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영아기 말에는 조금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물을 다른 곳으로 대체하여 표상하는 능력도 발달을 합니다. 아이가 네모 블록을 가지고 뭉뭉뭉 하고 자동차 놀이를 하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꼭 자동차가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표상하는 능력도 아이들은 생기게 됩니다. 영아기 언어 발달입니다. 울음으로 최초의 발성,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죠. 그렇지만 생후 2, 3개월쯤 되면 모음에 가까운 이제 옹알이 초보 단계, 그쵸? 이런 언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음에 가까운 옹알이, 그러니까 생후 2, 3개월 후의 이야기죠. 한 2, 3개월 정도에는 여기도 봤듯이 쿠잉이라고 하는 2개월쯤에는 쿠잉을 하게 됩니다. 그쵸? 3개월 정도 되면 울음과 쿠잉으로 의사소통을 시작하게 되고요. 한 4, 5개월 이후에 이제 옹알이가 나죠. 돌 무렵까지 계속 돌 무렵에는 이제 말을 시작하지만 말 이전에는 계속 옹알이를 통해서 말을 준비합니다. 언어 발달은 1에서 4세에 가장 급속도로 발달을 하게 되죠. 또 1세 동안의 경험은 언어 습득 기술을 지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아기 때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결정적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살 안팎으로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언어를 습득하기 때문에 이 옹알이를 할 때 부모의 격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가 언어 발달, 옹알이를 더 많이 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옹알이를 하려고 할 때 그거와 맥락 있는 칭찬, 격려 이런 걸 할 때 한 2, 3배는 더 많이 한다고 하고 한 15%, 그러니까 약 한 15% 정도 아이가 옹알이를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자, 이러면 옹알이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어때요? 말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 말을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인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 발달도 빨리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어 옹알이 할 때 부모의 격려, 연관성 있는 격려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생후 1년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언어 구조, 반복하는 말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강아지는 어딨어? 꽃은 어딨어? 뭐 어딨어? 이 말 앞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 연습놀이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언어놀이를 하게 됩니다. 자, 1년이면 이제 1년, 막 1년이 됐으면 이제 한 단어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 불과 18개월 정도가 되면 몸짓, 억양을 동반한 단어로 문장 전체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8개월 되면 두 개의 단어를 전보식으로 엮어서 이것과 몸짓, 억양을 동반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의미를 표현해내기 시작합니다. 2세 정도 되면 단어를 조합해서 말하는 등의 본격적 의사소통을 시작하게 되고요. 또 영화는 재밌어하는 어휘나 유행어를 장난스럽게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영화와의 상호작용 질에 따라서 다양한 어휘 습득을 하면서 언어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사회성 발달입니다. 영아기 때는 어떤 사회성이 있을까요? 자신이 요구한 호기심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사회성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요구와 호기심, 자기가 요구하는 호기심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사회성이 발달하는데, 즉 출생하면서 주 양육자를 비롯한 다양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참조라는 건데요. 엄마가 웃으면 아이도 쓱 웃고, 엄마가 울으면 아이도 울고, 또 엄마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것들을 좀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죠. 이거 사회적 참조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러면서 사회성이 시작되죠. 그러면 사회적 참조가 우리 아가들만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성인들도 합니다.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처음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뭘 시켜야 될지 모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옆 테이블을 보죠. 옆 테이블에서 뭘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서 옆 테이블에서 뭘 주문하는지, 뭘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쓱 본 다음에 어때요? 저희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쪽 테이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저희도 시키잖아요. 이런 거예요. 사회적 참조라는 게. 아이들은 사회적 참조를 통해서 사회성이 천천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울기, 응시하기, 모방하기, 미소 짓기, 옹알이 등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표현하는 행동, 이런 행동은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과 질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응시하거나 모방하는 거나 미소 짓거나 옹알이 이런 것들도 되게 선택적이 되고 또 의미 있을 때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질이 좀 달라지는, 점점점 고급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소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옹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 양육자의 어떤 애착, 신뢰로운 관계 형성 이후에 자율성과 독립심, 자기 주도성과 자기 조절력을 향상시키며 사회성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자가 이 시기에, 특히 영아기 시기에 신뢰로운 관계 형성하는 것은 애착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후에 자율성과 독립심, 또 자기 조절력, 사회성, 굉장히 다방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가 우선은 딴 걸 떠나서 어린이집은 좋은 곳이야. 선생님 믿을만 하네. 이 정도의 애착으로 시작해도 충분히 다른 것들은 추후에 다 잘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 발달입니다. 0에서 2세 정서 발달에는 1차 정서라고 있는데요. 이 1차 정서는 모든 영아들에게 볼 수 있는 기본 정서입니다. 0, 2세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장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행복, 분노, 놀람, 공포, 혐오, 슬픔, 기쁨, 호기심, 이런 것들은 1차 정서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행복한 감정이다 라고 하면 생후 몇 주 동안 배가 부르거나 부드러운 목소리에 반응하거나 미소 짓는 거, 이게 이제 행복이에요. 자, 6에서 10주 사이에는 사회적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 사회적 미소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참조랑도 비슷한 거지만 주 양육자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주 양육자를 향해서 아이들이 미소 짓는 거예요. 엄마가 웃으면 웃는 거죠. 그쵸? 베넷짓이랑은 좀 달라요. 그쵸? 베넷짓이랑은 좀 다르고, 의도적으로 부모가 이렇게 기쁜 표정을 지으면 따라서 씩하고 웃는 게 이제 사회적인 미소예요. 이게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선택적으로 미소 짓게 되고,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아이가 웃게 됩니다. 크게 미소 짓고 웃게 되는 것까지 발전을 하게 되죠. 자, 생후 6개월경에는 더 많이 미소 짓고 더 많이 웃죠. 그쵸? 친숙한 사람이,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상호작용 관계가 형성되면서 더 이렇게 발달된다는 거예요. 자, 10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되면
성인들처럼 맥락에 따라서 몇 가지 다른 미소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세분화된 미소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행복감을 아이가 미소를 지으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초와 정서 중에 분노와 슬픔이 있는데요. 생후 4, 6개월 정도 되면 분노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거죠. 그쵸? 뭔가 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해요. 뭔가 손으로 뻗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손을 꽉 잡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럼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으앙 하고 울겠죠? 자, 생후 6, 8개월 경우에는 분노의 빈도와 강도가 굉장히 증가한다고 해요. 안 될 때 더 화를 내는 그 빈도, 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공포예요. 생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발생을 하는데 최초의 표현은 낯가림입니다. 무서운 거죠.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은 9에서 14개월 정도의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시기 때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집에 요 시기에 가면 낯가림 심할 수밖에 없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낯가림의 근본 감정은 공포예요. 두려움인 거죠. 그쵸? 하지만 한 14개월 이후에는 최고조 정점을 찍다가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영아기 발달 행동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영아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아의 반응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불편하면 울음으로, 그쵸? 또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는 것, 소리 지르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자, 이렇게 너무 지치지 않게 우리가 민감하게 빨리빨리 반응을 해줘야 이 사회는 내 주변의 어떤 이 사회는 굉장히 믿을 만한 곳이다 라는 것들을 아이가 이해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복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체적인 기술이 늘려면, 그쵸? 뭔가를 잘하려면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 필요하겠고요. 또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사랑, 관심, 누리, 접촉 자극을 통해서 영아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시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개입과 지원, 반복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약간의 개입, 약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아의 자발적인 탐색을 허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안 돼,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곳에서 탐색하고 허용해주는 것이 굉장히 자율성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태도로 보육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신뢰와 자기 통제 발달을 위해서 자발적인 탐색이 허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래야 자기 통제가 되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정되고 신뢰로운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애착 형성이 되고 이렇게 조금 따뜻한 관계가 형성됐을 때 조금 더 많이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옹알의 질도 달라지고 말의 어떤 관계, 상호작용의 어떤 다양한 것들이 다 질 높게 발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아는 자극의 종류나 질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과 손의 협력, 대근육의 발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조기술과 자율적인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자율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정말 위험한 환경일 때만 제한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되라는 말보다는 조금 가능한 것들을 많이 허용해 주는, 하지만 정말 위험할 때는 한계를 딱 걸어줄 수 있는 이런 조금 조절된 환경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제공하시는 것이 영아를 위한 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아기로 넘어와 볼게요. 자, 유아기는 제가 요거 3, 5세네요. 3, 5세 신체 운동 발달입니다. 유아기에는 신체 운동,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발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고 대상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지도 계획을 세우고 또 지도해야 합니다.
첫째, 유아기는 신체적 안정성 발달을 시키는 시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바른 자세를 형성하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유아기는 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활발하죠. 영아기 때도 물론 움직이는 기술은 있겠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거죠. 이 유아기의 마지막 5단계, 만 5세 정도 되면 스포츠식이라고 해가지고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요. 공도 어때요? 빠른 공, 느린 공 다 조절해가면서 던질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조절력도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몸을 이동시키고 걷기, 뛰기, 뛰어오르기, 미끄러지기 등의 어떤 운동 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유아기는 조작적 능력이 이제 발달하는 시기인데요. 여러 가지 주변의 사물을 접하면서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절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이가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아기 인지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각 발달, 두 번째 기억 발달인데요. 지각 발달부터 살펴보면 유아기 때는 통합적인 지각이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개별화된 어떤 발달에서 이제 통합적인 지각이 발달이 되는데 특히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얻을 때 여러 감각기관을 동시 사용해서 정보를 얻죠. 이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복잡한 방식으로 통합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아기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다양한 감각을 통합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지각이 발달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삐아제는 영아기 때는 감각기관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발달될 수 있지만, 그쵸? 요 내용이 그 얘기예요. 감각기관이 이제 세계에 관한 지식을 개별적으로 발달시키는데, 영아기 때 시키던 것을 조금 더 발달시켜서, 조금 더 지식들을 더욱더 통합된 도식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개별적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각 활동의 목적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탐색 활동이 증가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광범위한 목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더욱더 체계적이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다 보니까 상황에 보다 적응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활동의 목적성이 조금 더 증가하고 거기에 체계적이고 약간의 융통성도 같이 부과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의미에 대한 인식의 증가라고 해서 이것은 세계를 탐색함에 따라서 탐색하면서 사물이 제공하는 잠재적인 행위, 경험의 의미 혹은 사물의 특성을 좀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증가, 그 다음에 또 세계에 대한 상세한 파악, 이것은 감각 자극 중에서 탐지하지 못했던 이제 여러 가지 감각 자극이 있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자극 정보를 이제 탐지하지 못했다가 자극 정보가 뭐지? 라고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탐지 못했던 자극 정보를 지각적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점차 분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각과 새로운 자극들, 느끼지 못했던, 탐색하지 못했던 자극 정보들을 이제 점차 분별해내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세한 정보가 파악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경제적 지각 활동은 자극 정보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적절한 정보와 부적절한 정보가 분리가 되면서 어때요? 조금 더 지각적 탐색 활동이 체계적이고 융통성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정보네. 적당히 빼내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 먼저 수집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지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아기 때는 이런 지각 발달이 조금 통합적이면서 다양한 자극 정보를 통합하면서 하지만 그 통합된 자극 정보에 의미 없는 그런 자극 정보들은 빼낼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억 발달인데요. 이제 기억 발달에도 기억 책략과 상위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 책략은 정보를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하고 그 정보가 필요할 때 인출이 용이하도록 해주는 의조적인 활동이 기억 책략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속에 오랫동안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는 잊게 돼요. 그래서 자주자주 쓰는 것들은 어때요? 자주자주 생각날 수 있도록 기억 책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상위 기억은 뭘까요?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 자신의 사고 상태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과 기업 과정에 대한 지식이니까요. 정보를 인출하는 것과 관련된 포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상위 기업.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쵸?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인출하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기억인 거죠. 상위 기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이들 기업 발달을 통해서 기억 책략을 통해서 이런 기억들을 빨리빨리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발달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기억이 나고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지 능력이 발달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각 발달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삐아제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삐아제가 얘기했던 거 동화, 그죠? 도식, 동화, 조절. 동화 아까 전에 영화기대 얘기 안 했지만 동화는 뭐예요? 네모다 라고 했을 때 네모랑 비슷한 것들을 다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게 동화예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인지적인 어쨌든 삐아제의 어떤 동화, 조절, 평형화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거기에 지각 발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인지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아직도 만 3세 정도에는 물활론적 사고를 하긴 해요. 살아있다. 로버트는 살아있다.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활론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존 개념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질의 양, 수, 길이, 면적 등에 대해서 모양을 바꾸더라도 양적 속성이나 실체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보존 개념인 거죠. 아이들이 이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직도 이제 물활론적 사고도 하지만 실제론적 사고도 해요.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어요. 어리죠. 그래서 만 3세 정도까지는 이렇게 물활론적 사고도 하고 실제론적 사고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가역적 사고다라고 해서 우리 요 시기 전까지가 전 조작기예요.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인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역적인 사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7세 이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면서 가역적 사고가 되잖아요. 그쵸? 역지사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가 알지라는 사고가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유아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조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 정확하게 친구들의 마음을 아느냐. 한 6세에서 7세 정도 되면은 상대방이 어떻겠구나라는 어떤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인지 발달과도 연관되어서 이제 발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은 지각 발달에서 인지 발달 배웠으니까요. 다음 장은 언어 발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언어 발달, 언어의 특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어도 굉장히 확 늘죠. 물론 만 2세, 1세, 2세 때만큼 확 양쪽으로 폭발하는 그 시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양쪽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고 거의 성인의 한 70%, 80% 정도 가까이 언어를 따라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발달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시기에 언어의 특징을 보면 확인 부가 의문문이라는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이거는 자신이 한 말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되묻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맞지?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묻는 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과잉 일반화입니다. 유아들이 언어 사용 규칙을 나름대로 흡수하면서 일반화하는 현상이에요. 모든 경우에 주격조사 가가붙는 뭐 이런 것들도 과잉 일반화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를 붙이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부정문, 부정적인 개념을 표현할 때 부정어의 위치를 잘못 배치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과 먹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안 사랑해 이런 거. 그래서 부정문을 이렇게 좀 표현하는 이런 언어적 특징을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문법에 대한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읽기와 쓰기가 시작되고 능숙해지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어휘 발달인데요. 단어의 수가 증가합니다. 2세에는 약 200개, 3세에는 900개, 유아기에는 약 10,000개의 단어를 획득하는 등의 언어 획득 급속도로, 언어 단어의 획득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된다는 거. 문장의 발달인데요. 두 개의 단어의 문장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시기가 또 문장이 굉장히 또 원활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2에서 5세, 3에서 5세 이 정도의 유아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줄도 알게 됩니다. 언어 발달에서 이 비거축기를 또 놓칠 수가 없죠. 언어와 사고 발달인데요. 언어와 사고가 처음에는 각각 독립되어 발달하다가 점차 통합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생각과 언어, 이 인지와 언어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내적인 언어, 혼잣말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 뭐 블로그를 이렇게 쌓기를 할 때 이거 블로그 위에다 올릴까? 이거 저기에다 놓으면 될까? 이렇게 혼자서 말을 하면서 뭔가 문제되는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잣말을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급 기술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 뷰고치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혼잣말,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서 훌륭하게 이 자기 기억들을 잘 이제 저장된 것들을 빨리빨리 인출해 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잣말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 활동을 돕고 사고로 언어로도 전환시키고 행동을 지시하는 기능 등을 이제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언어와 인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안에서 유아들이 하고 있는 이 혼잣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어요. 피아제 같은 경우는 누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표현하고 있다고 봤죠. 언어도 그렇게 막 이제 중요하지만 발달에 맞는 그 과정에서 언어가 중요한 거지. 이제 비거츠키만큼 피아제는 언어를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죠? 네 번째, 유아의 사회성 발달입니다. 자, 만 3에서 5세는 사회성과 도덕성에 대한 지식이 급격하게 발달하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뭘 느껴요?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도덕성의 발달이 이 시기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어떤 행동이 사회적으로 좋은 행동인지 또 친구와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우정은 어떻게 쌓아가야 하는지를 천천히 알게 되는 시기이고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며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성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사회성 발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사회성 발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만 3세는 성별에 대해서 알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게 됩니다.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죠. 왜냐면 영화에서 막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조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요. 근데 질투심을 보이고 약간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역지사지가 안 돼요. 아직 아가들이라서 사람들의 마음은 다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친구의 마음이 어떨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만 4세는 이성보다는 동성 친구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역할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함께하는 행동, 공격적인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여기서 이 공격적인 행동은 이제 아이들이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세지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타협이 안 되는 것들이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자, 만 5세 정도 되면 어때요? 우정을 발달시키고 규칙 있는 게임이 가장 인지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규칙 있는 게임인데요. 이런 규칙 있는 게임도 하게 되고 공격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왜요? 공감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때 공격적인 행동은 점점 줄어들어요. 사회적인 기술도 알아가죠. 도덕성이 발달하고 올바른 행동에 대한 가치관과 원리가 확립되기 때문에 만 5세 때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유능해지는 거죠. 사회성에서 친사적인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이해가 발달이 되는 것이 이제 친사적인 행동인 거죠. 그래서 2, 3세의 유아는 공경에 처해 있는 또래를 도와주거나 장난감을 나누어 주기도 하죠. 그래도 어려워요. 2, 3세는 뭔가를 공감 정말 저 친구가 너무 갖고 싶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지 않아요. 덜 발달되어 있죠. 적어도 유아기 후기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장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나누어 주고 차례도 지키고 협동도 하고 도움도 주고 뭐 친사해진 행동이 적극적으로 이제 발달하는 시기가 이제 4, 5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타적 행동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조망 수용 능력, 감정이입, 문제 해결 기술 이 세 가지 사회적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사회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들은 이런 행동들, 성인들이 바람직한 행동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또 또래도 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쌓이게 되는 거죠. 모방하면서 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사적인 행동 발달이 이제 연령별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정서 발달입니다. 영아기에 발달한 1차 정서, 우리 아까 배웠죠? 행복, 공포, 뭐 두려움, 분노, 화, 뭐 이런 것들이 기본 정서라면 이제 2차 정서가 있어요. 2차 정서는 뭐 당황하는 거, 수치심, 우울감, 죄책감, 질투, 자긍심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차 정서가 한 24개월 이후에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쵸? 그러면서 특히나 이런 정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부모의 표현을 많이 아이들이 따라가고요. 또 유아에 대한 수용 태도가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의 정서를 어떻게 받아주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아이들이 이런 정서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받아들이고 조절하느냐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서가 또 이 라자드루스라는 학자는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정서가 인지와 함께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서는 전반적인 평가, 행동의 경향성, 심정 반응 양상이나 주관적 경험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들 모두는 평가 이후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대체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지적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쵸? 뭔가 갈등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 딱 놓였을 때 그것들이 뇌 부분에서 정서 부분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와 연관되어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서도 인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뇌에 활성화되는 부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정서를 다루는 그쪽이 그 뇌 부분이 막 활성화되는 것을 보할 때 이게 인지가 정수랑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정서 발달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서의 기능이네요. 우선 정서는 의사 전달 기능을 합니다.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감정을 부모와 타인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전달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서는 적응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영아의 정서, 사회적인 접촉을 촉진시키고 양육자의 행동을 영아의 욕구나 목표에 맞추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그 정서를 표현하면서 주변 세계를 맞춰나가는 것으로도 기능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환경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정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를 조절하면서 사회적 환경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 양육자와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미소짓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은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죠. 감정을 표현해내면서
어떻게 이제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 분노의 기능도 합니다. 낯선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고 낯선 사람과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주의를 끄는 역할도 합니다. 슬픔과 울음 등으로 주의를 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서지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정서지능이라는 건 그 4단계의 역할로 좀 나눠보는데요. 정서의 인식과 표현, 내 정서를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나는지를 알고 이걸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수준 1부터 4까지 있는데 수준 1은 뭐예요? 자기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첫 번째 수준이고, 두 번째는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거, 세 번째는 정서를 정확히 표현하고 그 정서와 관련된 욕구를 표현해내는 거, 네 번째는 표현된 정서를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서 인식과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서에 의한 사고 촉진. 첫 번째 수준은 정서를 사용해서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면서 사고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두 번째는 생생한 정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관련된 판단, 기억하는 것. 세 번째 수준은 정서와 사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서를 보다 표현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서 상태에 따라서 다른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것. 자, 이게 두 번째 정서 지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정서 영역은 정서적 지식의 활용입니다. 첫 번째 수준은 정서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명명하는 것. 두 번째 수준은 정서를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 세 번째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정서를 이해하여 활용하는 것. 네 번째는 정서의 전환에 대해 변화 양상을 추론하는 것. 그쵸? 이 정서 지능이 정서 지능 영역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수준도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서 반영적 조절에서 첫 번째 수준은 정서에 대해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것. 두 번째는 정서의 유익성과 실용성을 반영해서 그 정서를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세 번째는 타인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반영적으로 조절하는 것. 네 번째, 정서에 전달하는 정보를 축소, 과장, 왜곡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를 관리, 조절하는 것. 여기까지 이 정서지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식과 표현해내는 것, 정서에 의한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고 촉진할 수 있는 것, 정서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 그쵸? 정서가 전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정서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죠. 정서를 반영하는 것, 조절하는 것까지. 정서에서, 이런 정서였다면, 이 정서를 조절해서,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면 있는 그 정서를,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정서지능의 영역이 4가지인데, 정서지능을 잘만 활용을 해도, 굉장히 높은 정서지능을 갖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유아 정서 발달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유아의 정서는 보통 2, 3분 계속하다가 갑자기 끝나요. 그러니까 아이 정서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분노 감정이 막 일어나다가도 이게 하루가 가거나 이틀이 가지 않아요. 성인처럼. 짧다는 거죠. 자, 그 대신에 아주 강하게 폭발하는 특징이 있어요. 폭발적이고 돌발적이며 극단적이고 굉장히 격렬하죠. 그쵸? 그리고 정서 상태가 자주 바뀌어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기뻤다가 슬펐다가 돌변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막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정서 상태가 이렇게 자주 바뀌죠. 여러 감정들이 자주 표출이 되고 하지만 짧고 자주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행동을 통제하는 초자아와 양심이 이제 천천히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강렬한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달해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의 표현이 많이 나타나죠. 성취욕구도 크게 증가합니다. 정서 표현이 잦고 희로애락을 잘 표출해내고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서 자기 가치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쵸? 나에 대한 어떤 가치, 그쵸? 자신감,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발달과 함께 정서의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출되고 3, 4세기형 정도 되면 질투가 나타나고 자기주장이 강해지죠. 사회성이 발달함에 따라서 질투의 표현이 억제되기도 합니다. 유아기 발달 및 행동 특성을 토대로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유아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야 하죠. 그리고 신체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발달 등 발달 영역이 잘 조화되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지도는 발달에 적합해야 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시도 안 되고요. 너무 어린아이들 다루듯 하셔도 안 되는 거죠. 발달에 준해서 아이들 지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발달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는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언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정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조금 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또 발달은 일정한 방향이 있고 또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개별 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발달에는 민감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발달에는 영역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또 발달 특성에 맞추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동영상을 2개 보내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정서지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동영상, 그리고 언어를 표현할 때, 옹알이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상황에서의 맥락 있는 상황에서의 옹알이를 막 격려할 때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 의미 있는 동영상 2개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